우리 14조부터 19조까지는 우리가 그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14조부터 19조의 제목은 숙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4조가 과세물건이고 15조가 과세표준, 16조가 이제 과세물 확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세물건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14조와 16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편에 있는 과세물건의 1번 큰 목차가 14조, 그리고 3번 큰 목차가 이제 16조였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물건은 현재 물품이다. 그 물품 중에서도 수입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 물품이었어요. 맞나요? 예, 수입의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출 물품이 되는 것이고요. 반송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송 물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입, 수출, 반송은 결국 이제 통관 절차라는 게 우리 구장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관, 우리가 신고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수입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바로 신고 규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입 신고다. 따라서 3번 큰 목차 과세물 확정 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 물품이 되는 시점은 결국 수입 신고하는 시점이 수입 물품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예시로서 국내 우리나라의 육장, 우리 개항이라는 곳에 입항하고 물건을 하역했다. 그리고 하역한 물품은 보세 운송을 해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된다. 이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을 전부 수입하는 물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라고 했죠.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구역이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건설장이 된다면 이거는 그 자체가 이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물론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판매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환적 복합 환적도 배에서 배로 곧바로 옮길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입항 절차 거치고 하역을 하고 보세구역에 넣은 후에 다른 선박에다가 즉 출항하는 선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실어요.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보세구역까지는 거의 대부분 물건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모든 물품이 수입의 대상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즉 그런 의미에서도 수입 신고를 할 때 그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적정과세라는 측면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해당 물품은 수입 물품이 되니 우리 세관에서도 물품을 검사하는 거죠. 그 검사하는 것은 현품일치 여부를 검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목적에서도 수입 신고 시점을 과세물 확정 시기로 하는 것이 맞다. 네, 이에 반해 원료과세는 어땠어요? 사용신고 시점이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세 공장을 보면 자, 이것이 이제 원재료였습니다. 우리 보세 공장의 원재료 범위가 있었죠. 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 화학적 결합. 두 번째는 직접 사용 소모되는 물품, 간접 소모품을 제외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포장용품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원재료의 범위였는데 그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도 있을 수 있고 국내 내국 물품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외국 물품이든 내국 물품이든 보세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가 반입 의사 표시 신고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이 반입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실제 원료 재료로서 제조 가공 등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외국 원재료와 내국 원재료를 함께 원료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외국 원재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싶다. 즉 과세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용 신고하기 전에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신청은 그 다음이 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하고 원료 과세 적용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용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외국 원재료와 내국 원재료 함께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조, 가공 등 작업이 수행이 되고 마지막 이제 생산이 되면 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겠다라고 이제 수입 신고하게 되는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 수입을 한다라고 의사 표명하는 물품은 분명히 제품을 수입한다라고 신고를 하겠지만 이 제품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원재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게 원료 과세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이 제품의 가격은 자, 이 세 가지의 가격이
토탈 제품 가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원재료 가격 플러스 국산 원재료 가격 플러스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야만 총 제품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원료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외국 원재료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혼용 승인에 의한 비례과세를 해버리면 과세 물건 자체는 어차피 제품이고 단지 과표에 해당하는 부분만 외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국 물품 가격만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은. 즉 외국 물품 가격 플러스 부가가치가 과표가 되는 것이고요. 원료과세는 이 두 가지가 다 빠지고 외국 물품의 원료에 해당하는 가격만 과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신고 시점, 이때의 성질과 수량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 물품 원료 재료이다. 그러니 사용신고 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따라서 이 물품이 종가세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신고 시점에 외국 물품 원료의 가격이 과표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종량세라면 당연히 그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량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종량세 대상 물품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세 공장을 통해서 수입하는 물품은 어쨌든 지금 이 개념을 봤을 때 공장 했으니까 건설장을 한번 보자고요. 건설장은 산업시설 건설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업시설 건설을 하는 곳으로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이 경우도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 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보세건설장에 반입될 수 있는 물품의 유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 법성으로 정하고 있는 기계류 설비품 반입될 수 있다. 그리고 공사용 장비 반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설되는 각종 물품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들어올 때는 반입 신고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용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얘도 이러한 것들도 부분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원재료와 비교했을 때 거의 원재료죠. 원재료입니다. 다만 이제 산업시설 건설물이다 보니까 설비품, 부품, 부분품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완성되는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들이에요. 따라서 보세공장 원재료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소모되는 물품도 포함을 시켜주고 있는 반면에 이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이 보세건설장의 외국 물품은 기계류 설비품이다 라고 못 박아둔 이유가 결합되는 것들이죠.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들만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사용 전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외국 물품 중에 기계류 설비품만 해당이 된다. 여기서 예시로 예전에 제가 뭐 했죠? 예를 들어서 HS 코드 원심 분리기가 어디입니까? 4단위가 원심 분리기 몰라요? 어디예요? 원심 분리기. 자, 내일 물어보세요. 원심 분리기. 이 원심 분리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즉 사용 전 수입 신고라는 것을 건설장에서 내가 원심 분리기를 만들겠다. 따라서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뭐예요? 원심 분리기를 수입합니다라고 이제 수입을 하되 이때 이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위한 설비품들이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류 설비품. 두 번째, 내국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류 설비품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기계류 설비품이라는 것은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보다시피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데 외국 물품의 기계류 설비품과 내국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류 설비품이 반입이 되었고 이 반입된 이 각각의 기계류 설비품을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사용 전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수입 신고는 원심 분리기를 하고 수리가 되잖아요. 마지막에 가동이 되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입 신고할 때는
납세 신고를 하죠. 그리고 가격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납세 신고, 가격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제품이지만 가격은 원료 가격만 신고하면 된다라는 거죠. 원료 가격만, 원료 과세니까. 여기에서 보세건설장도 수입 신고는 완성하고자 하는 원심 분리기를 신고하지만 가격 신고는 외국 물품의 기계로 설비품이 예를 들어서 한 4가지가 있다. 자, 4가지가 있다고 보세요. 미치겠다. 자, 4가지의 총 가격을, 이 총 가격을 가격 신고하면 돼요. 내국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로 설비품도 역시 딴 거 합시다. 뭐 이렇게 있다 싶시다. 4가지. 하지만 얘는 뭐예요? 가격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외국 물품의 기계로 설비품에 해당하는 총 가격만 과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과표라는 부분을 본다면 보세공장과 보세건설장은 보세공장의 원료과세와 보세건설장인 경우에는 외국 물품의 가격만 과표가 된다는 건 공통점인 거예요. 차이점은 적용법령의 시기를 보면 적용법령의 시기가 어떻게 돼 있다? 원료과세는 수입 신고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죠. 근데 보세건설장은 수리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이잖아요. 그 이유는 원심 분리기를 만들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한 거잖아요. 따라서 완성이 되어야만 실제 원심 분리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장과 건설장의 차이점입니다. 공장은 만들고 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지만 얘는 만들기 전에 이미 수입 신고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법령의 시기는 수리 시점을 하는 것이 맞다. 자, 이때 법령의 적용 시기, 이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산출에 있어서 세율이 당연하고 두 번째 감면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심 분리기가 완성품이 수입이 됐다면 감면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외국 물품에 해당하는 기계로 설비품 총 가격이 편의상 1,000불로 하고요. 얘는 1,500불로 합시다. 근데 얘는 어차피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수입 물품의 과표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과표는 1,000불이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세율은 원심 분리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인데 관세법 규정을 보니까 감면을 30%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따라서 1,000불 곱하기 5%를 적용하면 관세가 나오고 그 관세에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을 일단 이때 납세 신고해야 돼요. 왜냐?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수리 시점에 봤더니 5%라는 게 그대로 있느냐 30%가 그대로 있느냐를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확인해 봤더니 다르다. 그럼 무엇을 하면 된다? 세액 정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제도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잘못됐다. 신고한 사항이 잘못됐다. 그러면 납부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세액 정정이잖아. 얘 납부하기 전이죠. 세액 정정을 하면 됩니다. 감면율도 정정할 수가 있어요. 세금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보세건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거의 다는 아닌데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 세액 정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면율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수리 시점을 봤더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수입 신고할 때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 수리 시점에 봤더니 고맙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때 모두가 다 그 세액 정정을 하면 돼요. 납부 전이기 때문에. 이 제도입니다. 그러면 과표는 보세공장의 원료과세,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할게요. 원료과세와 보세건설장의 기계로 설비품에 해당하는 이 과표의 개념을 본다면 거의 동일하죠. 세율은 원료과세는 원료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세율은 수입 신고 시점에 원료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하지만 보세건설장은 수리 시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완성품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기계류 설비품 얘들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의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맞나요? 네. 그리고 감면도 수리 시점에 시행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얘는 그러면 감면을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공교롭게도 제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원료과세를 적용받는데 감면돼요? 제품을 수입해요. 제품을 수입하는 거잖아.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때는 제품과세에 의해서 산출된 그리고 원료과세에 의해서 산출된 거 비교하시면 돼. 보세공장 운영인이. 이때 유의점은 사용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원료과세 적용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감면 대상은 1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면 대상이 추가되거나 감면율이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에 올해 우리 관세법도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7월 달에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사실은 시행령도 개정된 게 있고 시행규칙도 개정된 게 있는데 우리 2차 시험하고 거리가 있어요. 안 해도 되지 않나. 어쨌든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언급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2차는 관계가 없고요. 1차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나는 2차잖아.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강조는 안 하고요.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32페이지에 원료과세라는 부분에서 참 마지막 해야죠. 참 미안해요. 공장과 건설장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분명히 표를 보니까 앞 시간에 표를 봤을 때 과세환율은 똑같았어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둘 다 수입신고일에 이 외국 통화를 우리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세청장의 평균환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네.